자, 드디어 운동생리학 우리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 왔죠. 2015년 문제 풀어볼게요. 449쪽에요. 449쪽에 20문제가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거 풀 때, 최소 몇 점 맞으면 되는 거죠? 최소 40점. 그리고 과목 전체 평균 60점이니까요. 다 맞으려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또 스트레스로 올 수 있잖아요. 다 맞으려고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라서 이 기회를 놓치면 또 1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능력 동원해서 답을 맞춘다.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이것 중에 맞는 걸 골라라 라고 한다면 3개는 틀린 거잖아요. 이것 중에 틀린 걸 골라라 그러면 3개는 맞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문제를 보지 않고 그냥 선택지, 답지만 봐서 3개 하고 좀 뭔가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럼 그거 답인 거예요. 그럼 그걸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너무 시험인데 뭐라고 할까, 실험적으로 시험을 보면 안 되니까 그렇게도 분석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요렇게도 검토해보고, 요렇게도 해서도 답이 요건가, 요렇게 봐도 답이 요건가, 이런 식으로 좀 잘 내가 아는 지식이 있으면 아는 지식으로도 답을 찾아보고요. 이거 모르는 거야.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찍어서도 풀어보고. 근데 찍는 게 진짜 그냥 우연찮게 1, 2, 3, 4 그냥 툭 찍는 이런 게 아니라, 읽어보면 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이런 걸 좀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경우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찍어야지, 그때는. 근데 읽다 보면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한 18년, 20년, 혹은 뭐 그 이상, 이게 18세 이상은 볼 수 있는 시험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문제가 20문제잖아요. 20문제인데 1번 문제가 좀 잘 모르겠어, 막 이렇게 혼돈돼. 근데 저쪽 18번, 19번에 가서 1번 문제에 대한 어떤 실마리, 힌트가 여기서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원래 출제하는 사람이 엄격하게 트레이닝 받았다고 하면 그런 것들 다 미리 방지하겠죠. 근데 지금 봤을 때 2015년, 16년, 17년 쭉 보면 이제 갈수록 문제가 좀 트레이닝이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예전 문제일수록 그런 게 좀 많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제가 말한 모든 애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득점할 수 있는 그런 한번 시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20분 시간 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 네, 20분이 지났어요. 어떻게 좀 잘 됐나 모르겠네요. 그래, 한번 볼까요? 1번 인체 운동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올바른 순서대로 짝 지어 놓은 것은 화학적, 기계적, 화학적, 물리적, 전기적, 물리적. 이런 거네요. 근데 우리 지금 뭐 전기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답지만 봤을 때 3, 4번은 제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라는 화학, 기계, 화학이냐 이런 얘기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로 바뀌는 거냐? 우리는 화학적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 혹은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도 전환시키는 생체 에너지 과정은 연속적인 화학작용에 의해 조절된다라고 하면서 화학작용이라는 거를 이미 또 보여주고 있네요. 힌트로. 고맙죠, 이렇게. 그래서 1번에 가, 2번 체중이 80kg인 사람이 분당 10m로 10분간 조깅했을 때 운동 소비 칼로리는 대략 얼마인가? 이거 우리 다루지 않았죠. 1매트. 매트를 우리가 다루지 않아서 이거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이제 아는 거 없어요. 아는 건 없고, 잘은 모르지만, 분당 10m, 분당 10m로 해서 10분간 했으니까, 이거는 곱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건 이제 여러분 입장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거 모를 거예요. 모를 거니까 찍어야 돼. 130이나 140, 150, 160. 순서도 1, 3, 1, 13, 14, 15, 16 이렇게 나왔어요. 자, 숫자는 몸무게가 80kg인 사람이 분당 1m로 10분 동안 했대요. 10분 동안. 이거는요. 이 매트라는 개념이 여러분 모르니까 이거 찍어야 되는데 분당 10m라고 했는데 10분간 운동했으니까 이거 뒤에 곱해줘야겠죠. 그럼 이거 100이죠, 100. 그런데 체중이 80kg라는 거였어. 우리가 체중이 나오면 보통 이 매트라고 하는 거는 1kg이 이런 뜻인데 본능적으로 이거 곱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8 곱하기 80kg 곱하기 10m 곱하기 10분.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60분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제 60이라고 하는 단위 시간으로 또 나눠주는 거죠. 60분이니까 1시간은 60분이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130 얼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깔끔하게 이거 모르니까 그냥 틀리죠. 이거 뭐 어쩌겠어요. 다만 이제 여러분이 찍을 때 4분의 1의 운이 있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 다루지 않으면 뭐라 그럴까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이건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무게, 옛날에 역학에서 무게와 질량 했던 거 기억나세요? 무게와 질량? 그때 질량하고 무게는 서로 똑같은 개념인데 뭐가 붙냐 하면 무게에는 질량 곱하기 9.8m/s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가 작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매트라는 개념이 단위 시간에 단위 무게에 어떤 중력 가속도 9.8m/s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운동 소비 칼로리니까 칼로리는 체중에 비례하겠죠. 체중에 반비례하거나 혹은 칼로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체중이잖아요. 그래서 운동 소비 칼로리를 우리가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몸무게, 그 다음에 운동 시간, 그 다음에 9.8m/s 같은 그런 거, 그거를 우리가 운동 단위, 매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트 앞에 붙어 있는 숫자, 매트 곱하기 무게 곱하기 시간, 이걸 곱해서. 그런데 이 매트라고 하는 것은 운동 소비 칼로리는 그 1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0으로 나누어져야 돼요. 몸무게 80, 그리고 10분 동안 했으니까 곱하고요. 그 다음에 분당 10m였으니까 또 곱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1시간이 단위예요. 그러니까 60으로 나누죠. 그럼 이렇게 나누면 대충 한 130, 그죠? 맞나요? 80, 800, 800 나누기 60 하면은 약 130, 33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30 대략 얼마라고 물었으니까 가라고 답해야 돼요? 나라고 답해야 돼요? 근데 여기 정답은 이제 이건 기출문제니까 기출문제에 대한 정답은 나라고 얘기했네요. 나라고. 근데 133점 얼마인데 그럼 오히려 더 가가 더 가까운 거 아닐까요? 근데 뭐 그거보다 작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하여튼 계산을 하면 133점 얼마가 나오고요. 여기 이제 그 문체부에서 답으로 제시한 거는 140으로 제시했는데 별로 그렇게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라면. 그래서 저는 이거 이의제기를 하겠죠. 이의제기를 해서 130이 더 가까운데 130으로 얘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여튼 지난 거라서 뭐 그때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3번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은 에피네프린이게 되겠습니다. 자, 에피네프린 맞고요. 그리고 요거를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카테콜라민이라고 하죠. 4번 인체 운동에 따른 신체 적응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뭐냐 이런 얘기죠. 단련자, 비단련자 이렇게 나왔는데 단련자는 많이 한 사람, 비단련자는 안 한 사람 했을 때 최대 심박출량이 높게 나타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단련자는 동일 조건에서 심박수가 낮게 나타나겠죠. 낮게. 그리고 단련자는 안정시, 평상시에 심박수가 낮게 나타날 거고요. 단련자는 최대 심박수가 낮게 나타나겠죠. 낮게. 자, 그렇습니다. 5번 인체 근육 조직은 여러 가지 조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근육의 구조를 올바르게 나용한 것은 무엇이냐? 볼까요? 이건 뭐 근육의 구조? 그냥 근육의 구조가 어떻게 그 크기 대손 문제 그런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필라멘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근원섬유, 그리고 근원섬유가 근섬유를 이루고 근섬유가 근다발을 이룬다. 네, 라번 택하면 되겠죠. 라번. 뉴런은 신경계의 기능적 단위이며 해부학적으로는 세포체, 수상돌기 그리고 삐리리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삐리리에 알맞는 말은 축삭이 되겠습니다. 7번 운동생리학의 기본 영역에서 파생된 학문으로 가장 관련이 적은 거. 운동 처방, 트레이닝 방법론, 운동 역학, 운동 영양학. 이런 건 점수 주는 문제니까 가볍게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겠죠. 운동 역학. 8번 유산소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일부 아미노산은 크렙스 회로로 직접 진입할 수 있다. 이 과정은 크게 크렙스 회로와 전자 전달계로 구분된다. 이 과정에 세포 내 소기관인 골지 장치에서 산소를 이용하여 나타난다. 크렙스 회로는 주로 시트르산 탈수소 효소에 의해 조절된다. 답은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그냥 옳지 않은 거니까 옳지 않는 게 왜 옳지 않은지는 우리가 이 말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들을 엮어놓은 것 같아요. 가나라가 맞고요. 답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9번 우리 몸의 균형과 평형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귀와 관련된 거죠. 귀, 망상체, 척수, 손해, 전정기관 얘기하고요. 10번 트레이닝 초기 근력이 증가했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준 요인은 뭐냐? 트레이닝 초기에 근력이 증가했을 때 근신경계통이 발달되었기 때문이다. 근섬유 크기, 숫자 이런 거 다 비슷한 거고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한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라번. 스테로이드 호르몬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11번 운동 강도의 증가에 따라 동원되는 근섬유의 순서. 운동 강도가 증가되면 점점 커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 있는 게 고강도에 사용되는 근섬유 유형인 거잖아요. 맨 처음에 저강도로 시작하면 되겠죠. 저강도. 그러니까 슬로우 S죠. S 슬로우.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지근으로 시작해서 속근으로 끝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답은 되겠습니다. 답은. ST에서 FTA, FTX 혹은 FTB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12번 카테콜라민을 의미하는 두 가지 호르몬은 뭐냐? 이것은 에피네프린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 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제2형 당뇨.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주된 호르몬은 네, 인슐린이죠. 인슐린. 제2형 당뇨. 혈관의 직경이 큰 거부터 작은 거, 동맥이 크겠죠. 대동맥, 소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 얘기하면서 정맥도 여기 만약에 이 네 개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정맥도 뭐 한 소동맥이나 세동맥 그 정도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모세혈관보다는 두껍다. 직경이. 여기 지금 정맥 얘기가 없네요. 없으니까 요거 대동맥, 소동맥, 세동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 이 네 개 중에서만 찾으면 되겠죠. 네, 라번 되겠습니다. 호흡계통의 이동 경로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기도, 헛박가리, 가슴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4번. 16번 장기간 신체 활동을 고온에서 행할 경우 얻게 되는 열 수능은 뭐냐? 발한 시점, 땀나는 시점이 점점 땡겨지겠죠.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더우니까. 자, 발한율, 땀나는 비율이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피부 및 피하 혈관이 수축되기보다 그 땀나야 되니까 팽창되겠죠. 그 다음에 혈장량이 증가됩니다. 17번 고지대 환경에서 고지대라고 한다는 것은 기압이 낮다는 얘기죠. 경기력 저하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종목은 100m, 200m, 400m 마라톤. 네, 마라톤이겠죠. 고지대 환경이니까 저기압이고요. 저기압이면은 산소가 아무래도 산소 분압이 떨어지니까. 18번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면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 길어지는 거니까 신장이잖아요. 이런 수축은 신장성 수축이다. 나번에 영적 수축 이런 거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고 나번에 그리고 라번에 정적 수축 이거는 등척성 수축을 얘기하고 있고 가와 나를 합쳐서 등장성 수축이라고 하고 있죠. 수축이라고 하고 있죠. 19번 유산소 트레이닝이 엘리트 선수의 인체 적응 효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거. 최대 산소 섭취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도 지구성 트레이닝을 계속하면 지구력은 증가될 수 있겠죠. 개인의 유전적 소질은 유산소 능력 향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고도로 단련된 선수의 남녀 지구력 비교에서 여자 선수는 남자 선수에 비해 산소 섭취량이 10% 정도 낮다. 이거는 조금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가 그런 거냐 하면 이 10%라는 부분이에요. 이 10%가 1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도로 단련된 선수가 기본적으로 남녀 어떤 그 신체의 성차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태생적으로 있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전은 유산소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니 얘는 100% 틀렸다고 한다면 답원은 때 경우에 따라서 틀릴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맞을 수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라번 심폐지구력을 최대화시키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도움이 되겠죠. 자, 20번 혈액 내 이산화탄소 운반 형태 중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운반하고 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하고 혈액 내에 용해되어서 운반된 형태 아니죠. 헤모글로빈과 만나니까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카르바비노 헤모글로빈 요거 이제 아니고 수소와 결합도 안 하고 중탄산염의 형태로 운반됩니다. 20번은 가.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2015년 문제에서 여러분이 아마 2번은 찍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20번도 여러분이 좀 틀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교재에서 봤을 때 뭐 그거 말고는 크게 틀릴 만한 게 없네요. 그러니까 한 두세 개 정도, 혹은 조금 여러분이 그날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래도 한 세네 개 더 써서 한 대여섯 개, 그렇게 돼도 여러분은 70점을 맞은 거죠. 별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요. 여기서 2015년도 문제는 마치고요. 다음에 2016년도로 이어가겠습니다.